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힘겨루기 제가 말할 때 그 힘겨루기가 음모적으로 막 된다 이런 거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게 형식은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의 선고 날짜와 그 친위 쿠데타 세력 남아 있는 정말 핵심 세력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세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산 비서실은 아무도 들여다보질 못했다. 그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나타나지만 그걸 조금 확장해 보면 광장, 시민, 예, 그리고 극우적 세력의 힘 그게 지난 한 달 동안을 돌아보세요. 어떤 순간부터 극우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더 결집되고 그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어 온 결과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내일 예, 내일 광장에 100만이 모인다, 200만이 모인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지점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이 크게 있었습니다. 정말 일부가 이제는 이제 촛불 집회에 막 나가기보다는 뭔가 차분하게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는 주장도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게 뭐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네. 광장과 결합하지 않으면 제도가 의미가 없다. 이게 네. 다수여서 기존은 유지됐지만 결합도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결합하게 된 것도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한 예, 그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그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거든요. 예방주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충격이 너무 큰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한 방 세게 얻어 맞은 거죠. 뒤통수를 네. 진짜 제대로 그것도 맞은 거죠. 뒤통수라는 표현도 퍽치기. 아니고. 퍽치기 당한 거예요. 퍽치기. 예, 근데 그렇죠. 제가 그 전부터 드는 의문이 국힘 쪽의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촉이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돌변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찐박 중에 찐박을 스스로 자임하고 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곧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이 떠들던 사람들이 2016년 17년도에 확 배반했죠. 네, 그런 사람이 돌아섰죠. 한둘이냐고 까놓고 얘기해서 뒤로 숨거나 아니면 태도 확 변한 사람들이. 근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당연히 옮겨 탔어야 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쪽으로 바짝 붙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바짝 붙어 있고 말도 안 되는 뭐 탄핵 각하부터 기각 뭐 온갖 주장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 드는 의문들이 그거였어요. 왜 저러지? 저게 적어도 스스로 판단했던 아니면 저들을 설득시킨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쪽에 붙어라고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무슨 윤석열과의 의리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게 어딨어요 이 판에. 예.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지금 보여지는 태도는 예. 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내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해라는 판단을 굳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판단을 굳히게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 양분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대한 기획자 큰 손이 네. 있지 않고서야 지규현 그다음에 심우정 뭐 단독으로 이런 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불가능하다. 이거 뭐가 있다. 네. 그리고 검찰 동우에 이거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설득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 저러지? 그냥 저럴 일은 없는데 절대로. 네네. 근데 이거 지금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고 그 그룹을 확인을 못했고 예. 그 이유는 이게 친위 쿠데타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일정 부분간 막는 거잖아요. 예, 김용현도
지금 민주당 내란 국조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검찰과 소통하에 출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밝혀낼 다른 공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간 게 이 기획자가 누구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도 우리가 그게 누구냐고 말을 못 하잖아요. 다만 드러난 바로는 경호처. 그죠? 경호처의 경호처 세력, 그다음에 김건희 세력, 그다음에 김태효 세력 그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작을 과거에 박근혜 때나 등등은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우병우 등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안 잡힌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접근이 안 되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네. 그 말 안 해도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화요일 오전까지 헌재가 선고하면 그건 그 아까 얘기했던 어쨌든 제2의 쿠데타가 제압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 거의 의하여. 17일 내가 얘기한 거나 18일 저는 18일 오전까지 비슷한 시점이긴 한데 그렇게 봅니다. 그거 넘기면 이상한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나경원이나 권성동의 저런 행태에 대하여 그들의 의미는 정치인으로서 이해해요. 왜냐? 저들은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한번 조직이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재건이 어려운. 그래서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저들은 공개적으로 배반하면 유승민 된다 이거. 그래서 한동훈이 뭐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예, 요거 경험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핵심 코어 세력이 있어야 재건된다. 이 두 개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시나리오에 설득당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치의 법칙에서 지금 극우 세력하고 손잡지 않으면 저들은 분해되는 거예요. 공중분해. 예. 그래서 취하는 행태다. 이건 50%는 이건 맞는 현실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보면 뭐 전한길 같은 사람을 국회로 초청해서 국민 저항권 운운하고 이런 게 평범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저희가 갤럽 조사 말씀드리겠지만 중도 여론은 이미 끝나고 떠났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우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버티는 이유는 이 세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과 어떤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주고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한남동에도 가고 뭐 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항의하고 대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대권 재창출보다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의 선거죠. 재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권이 더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네. 어쨌든 대중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저러는 거는 특히 TK 지역의 의원들이 저러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때려 죽여도 거기는 그 당권 쪽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도권 지역구의 의원들까지 저러는 건 꺄우뚱이다 이거죠. 저래 갖고는 지금 정해진 그러니까 이미 내란은 벌어졌고 그래서 탄핵은 반드시 될 거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비춰보면 저래 갖고는 일단 대중선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러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라고요, 저게. 근데 그